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었겠죠. 일단 실무진들이 보통 정상회담을 할 때는 정상끼리 독대해가지고 이렇게 만남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쫙 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변수들까지 다 고려를 해놓고 이 플랜들 속에서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거의 답은 다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마지막 플랜이 바로 이 이제 협상 결렬 노딜이었던 것 같은 노딜이었죠. 조금이라도 스몰 딜이라도 해낼 것으로 거의 뭐 일반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좀 더 뭐 빅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어, 실무진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것 이상의 결과가 무슨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주어진 일정은 소화를 하고 끝내야만 거기에 맞춰서 증시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파동을 만들고, 적어도 어떤 특정 섹터에는 기대감이 붙으면은 조금이라도 거래를 발생시키는 뭐 그런 상승시키는 뭐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1차 때와는 달라요. 1차 때는 그냥 2차 북미회담을 생각하지 않고 재료 소멸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미 3차 북미회담의 가능성이 미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1차 때 작년 6월 달에는 2차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료 소멸로 내려왔던 거고, 그 전에 잠깐 이거 안 한다까지도 해가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다음날 대북주들이 52개 정도가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재료 소멸 파동이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3차를 의식을 한 상태에서 뭐 일주일 전쯤에 1, 2주 전쯤에 3차 북미회담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미리 노출이 된 상태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때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상회담 자체가 노딜로 끝나는 상황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게 돼버리니까, 준비되지 않은 나라, 물량도 금요일에 너무나 빠르게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완전히 다 쏟아지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팔 때도 충분하게 뭔가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교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채워지는 시간이 조금 채워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얼마나 당장 이루어질지 그거는 이제 추후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이런 3차 북미회담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 또는 얼마나 빠를지에 따라서 지금 뉴스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개월 정도, 절반 정도, 3개월 정도 뒤부터는 다시 한번 대북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한참 더 내려가서 1차 때처럼 한참 더 내려가서 횡보를 만들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2차 북미회담에 2차 때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 수준에서 횡보를 할지,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행보를 할지 이제는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뒤면은 또다시 대북주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이 예상하는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3차 북미회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느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은 시간이 없고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김정은이 급해 보였죠. 시간이 없다고 표현한 김정은이 더 급하고, 어쨌든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쪽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사실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더 빠르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좁혀지고, 어쨌든 올해 안에 다음 회담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회담이 잡히는 시점부터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대북주들은 바닥을 다시 만들고
다시 터닝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빨라지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두 달 만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흐름이 지난번 파동과 같다면은 끊어내야겠죠, 이번 주에.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만들어가, 조금 다르다, 이게 물량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3차 기대감으로 그냥 바로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는 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다시 올 거고요. 그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약간 장기적인 파동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주들 모습을 보면 작년도 봄에 크게 올라갔다가 살짝 눕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제로섬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보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파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시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이게 완전히 없던 일로 다시 군사적 대립 체제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수준, 그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종전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부터 길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파동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과정이 엄청난 그 장기적인 파동 속에 움직이는 거다. 물론 가면 갈수록 종목들의 선별도는 좀 높아져야 될 겁니다. 진짜로 종전이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선택되면서 이제 그 파동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초반에 대북주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재룡산업 정도 시작을 보였죠. 그런 처음 파동을 보일 때부터 종전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1차 때 탈락한 종목, 1차 북미회담 때 탈락한 종목, 그 이후에 2차 북미회담 때 탈락한 종목 또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까지 가는데 탈락하는 종목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은 조금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정말로 긴 파동 속에서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원이었다면은 첫 파동이 만약 5,000원이다. 두 번째 파동도 한 6,000원이다. 세 번째는 나중에 결국에는 10,000원, 20,000원을 보러 가는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다시 만약에 내용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진짜 뭐 확률이 너무 99대 1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세계가 모두 이걸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없던 일로 하자, 이거는 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좀 오래 끌고 오랫동안 검토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식으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 없었던 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가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빅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순간적으로 올랐지만 오늘 10%대 하락이 나온 거고요. 물론 그때 자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닌 거죠. 군사적 대치까지 다시 그러니까 핵이 다시,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보다는 나중에 3개월 뒤, 평균적으로 3개월 뒤 대북주에 다시 관심을 갖는 뭐 그런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파동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거 되게 멀리서 보면 되게 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파동일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어떤 종목인지 되게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판가름을 잘 해줘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인 파동은 이제 생길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벌써부터 3차 북미회담 오늘부터 나오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 키리졸브, 매년 3월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이런 것도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잖아요. 뭐 전혀 군사적인 대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종전선언 이후까지 만들어낼 건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험난한 과정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좀 편안하실 거고, 다만 그 구간에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면 그거는 대응을 해서 지금 오늘 신라젠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시장은 비대북주들은 탄력이 이제 오늘 자체는 사실 무거웠어요. 오늘 자체는 움직임이 무거웠고, 이제 비대북주들 바이오를 비롯한 오늘 시장은 어쨌든 바이오가 중심이었던, 바이오 제약이 중심이었던 날이기 때문에 신라젠이 오늘 5%까지 막판에 끌어올렸고, 바이로메도 5%뭐 이런 이제 바이오 제약을 필두로 시장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한 11시부터 계속 횡보했죠. 시장이 오늘 11시부터 계속 횡보했어요. 그쵸, 여기 때가 11시죠. 급락하고 나와서 오늘 하루 11시. 여기 240분봉 노란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종가까지 240분봉을 그냥 안착하고 끝나는 이 과정 동안 그냥 계속 횡보했어요. 왜 횡보했을까요? 개인들이 금요일날 너무나 공포감에 질린 거예요. 개인들이 공포가 너무 극대화됐어요. 왜? 금요일날 이 순간을 놓친 개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장 막판 1시간에 나는 어떤 회의를 회사 일 때문에 혹은 운전 때문에 그 어떤 본인들 각자 다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말 사이에 혹은 장 마치고 확인하면서 시간에까지 확인하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월요일에 무조건 팔아야겠다라고 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그게 바로 오늘 아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적절히 개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판만 깔아줬어요. 슬쩍 올리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는데 하루 종일 매도해요. 자, 아침에 판을 깔았더니 개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해. 근데 이 주황선이에요. 개인들 계속 매도해요. 판 깔아줬는데 매도하네? 더 판 깔아줄 필요 있어요? 그냥 횡보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안 올려줘도 어차피 개인들한테 더 고가에 매도시킬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오늘 매매를 했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싶게만 만드는 수준까지만 올리고, 정말 알뜰하게 밑에서 받아가면서, 밑에서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호가를 나눠서 받아서 안 올려주니까 개인들이 이거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그냥 팔게 만드는, 시장가 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똑똑하게 매매를 했다고 보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개인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채워가면서 살짝 눌렸다가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은 보일 겁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개인들이 팔았다는 것은 마침 신용 잔고가 10조 원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온 시점에서 적절한 충격적인 내용, 변칙적인 내용을 통해 금요일에 2차 북미회담의 변칙적인 결과, 노딜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잘 털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지금부터 3개월 내는 비대북주 위주의 중심으로 바이오나 아니면 다른 IT 쪽도 괜찮고요. 거기서 좀 먹거리를 좀 찾아가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대북주도 다시 돌아와야 될 겁니다. 끝나지 않은 파동입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았고, 물량도로 다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선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는 그 선별은 제가 해드릴 거고요. 이제는 진짜로 실적이 앞으로 진짜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예를 들어 처음에 300개다. 대북주가 200개다. 그럼 앞으로 이제 100개가 살아남았다. 그럼 다음번에 50개가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수급이 더 몰리겠죠.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이용을 하면 대북주도 3개월 뒤쯤 정도의 평균 3개월 정도 뒤에는 또다시 큰 장이 또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개인들의 심리가 철저하게 이용됐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투신도 접근한 것이 좋아 보입니다. 투신이 크진 않지만 투신들은 어쨌든 자기 방어를 잘하는 주체고, 자기 방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뭐냐면 최고로 위협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움츠러들어서 정말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손절 많이 나와요. 반대로 정말 많이 올랐을 때 공격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시장가 매수를 많이 해서 고점에서 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신이 전일과 금요일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때 부터 매도하지 않고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충분히 시장이 금요일에 오버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매를 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2.3%인가요? 시장이 올라온 게 코스닥이 조정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740포인트대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770포인트대 진입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이 스무스하게 올라오다가 한 번은 충격을 변동성을 주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이제 노딜로 나온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노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후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용 잔고도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같이 좀 살펴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피고요. 종목들은 오늘 이제 미세먼지가 주말에 많이 심했어요. 미세먼지 쪽 테마가 좀 일어났고 미세먼지가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50, 또 이제 모나리자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상한가가 결국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시장이 2.3% 올랐는데 상한가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모든 종목이 금요일에 말도 안 되는 파동을 보이고 떨어졌던 것을 회복하는데 일단 급선물을 가지고 같이 올라와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태에서 강한 슈팅을 보이면서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트렌드는 이렇게 오늘 트렌드는 이렇게 잡혔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줄기세포와 치매 쪽은 어쨌든 정책으로 한번 승부수를 띄우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바이오 쪽 같이 올라오면서 적지 않은 상승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종목마다 이제 슈팅력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잡아 들어가는 거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보다도 더 먼저 잡아놨어야죠. 사실 더 밑에서. 그것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염병 관련한 거는 뭐 개별적인 거고,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유행성 질환 그것도 좀 개별적인 거고, 중국 관련주, 중국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이제 9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다시 진입을 시켜놨어요. 지금 3,025포인트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각 오후 3시 56분 3,025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중국도 에서 이제 지난주에 거래가 급격하게 터진 날이 있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볼까요? 지금 같이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중국이 지난주에 제가 그때도 의미 있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여기 거래가 평소에 있는 수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때 동안 보인 거래와 전혀 다른 수준의 폭발적인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를 5% 정도 상승한 날 기억하시죠? 이날부터 중국은 판이 바뀐 거다.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3,000, 당연히 3,000대는 올라오는 거고 그 위에 3,200까지도 찍고 흐름을 흐름을 살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미중 무역 전쟁도 굉장히 작년과 다르게 판이 바뀌었죠. 굉장히 중국이 이제 다시 도약하는데 최적화되고 있는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 우리나라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이어간다면 770포인트대 정도는 무난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는 한번 조절을 좀 점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770포인트대. 그 다음 이제 800포인트대로 넘어가는지 다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과정에서는 대북주를 제외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몇 시인가요? 이제 4시가 다 됐는데 자, 오늘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 잡아갈 거 잡아가고 어쨌든 교체 금요일에 어찌됐든 시장 종목들은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잘 버텨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는 뭐 거래 아예 없었던 종목 제외하면은 한 3, 40개, 2, 30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넣어두고 이제 그쪽으로 교체를 또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금은 오늘은 웬만하면 관망이 나왔겠죠. 오늘 한참 내려갔다가 회복하고 횡보하는데 굳이 건들 필요도 없고 개인들이 매도하는데 굳이 건들 필요도 없을 거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종목에 대한 포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매매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체 종목을 잘 잡아 들어가면
3월 달에는 무난하게 770포인트를 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먹거리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 마이너스 20%짜리 나온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40%로 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변수 항상 변수 예전에도 뭐 브렉시트나 트럼프 힐러리 때 당선 그렇죠? 뭐 그런 미국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수를 지나고 나면 시장이 변수를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면 그 뒤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먹거리가 생기는 그런 한동안 먹거리가 충분히 생기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시장 풀어 나가는 거에 맞춰서 같이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